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국가직 9급 대비 동영 모의고사 드디어 시작했고요. 첫 번째 주 피드백 오늘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와 조선의 지방제도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되게 헷갈려 하시는 역사서 중에 동사 강목과 동국 통감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고려와 조선의 지방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국시대 지방간 파견했고요. 고려 초 여러분 일단 고려 초에 즉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경종 때까지는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삐뚤빼뚤 그래도 아시겠죠? 두 번째 성종 때 가서 드디어 전국을 12목으로 나누고 고려에서 처음으로 지방간을 파견하잖아요. 그리고 현종 때 가서 이 현종 때 가서 지방제도가 완성되는데 특히 현종은 경기 그리고 오도 양계라는 큰 구조를 두죠. 오도는 뭐였습니까? 일반적 행정구역. 여기에는 안찰사를 파견했고 그리고 양계는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쪽 지도 보시면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5도가 있었고요. 양계는 군사적 행정구역으로서 이렇게 동계와 북계가 있었습니다. 변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행정구역 안에 일종의 개수관이란 이어진다라는 뜻이고 이 개수관 또는 개수관 지역을 두었는데 목과 도부는 개수관 지역이죠. 특수한 행정구역. 그리고 다시 기본적으로 일반적 행정구역으로는 5도 밑에 다시 세분화되잖아요. 오늘날 도가 있고 그 밑에 뭐 시가 있고 군이 있듯이 그렇게 세분화되는데 삼국시대로 지중학 때 주, 군, 현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 고려도 주군현 제도가 도 밑에 있는 거잖아요. 늘 지방간은 어디까지 파견되는 게 원칙이다? 예, 바로 이 현까지 파견되는 게 원칙인데 고려는 지방간이 파견된 곳보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이쪽이 많았다는 거죠. 지방간이 파견되는 걸 뭐라고 한다? 예, 주군, 주현이라 부르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것을 속군 또는 속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속군, 속현이 많아서 이 속군, 속현에서는 누가 실무 담당한다? 바로 지방의 토착세력 향리가 담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현 밑에는 가장 말단 구조 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특수한 행정구역 이 향소 부곡이 있었습니다. 이 부곡은 정확히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삼국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소는 고려 때 처음 나왔었죠. 특수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도의 안찰사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직급이. 그래서 이 워낙에 양계가 더 중요하지 변방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양계의 병마사가 오도의 안찰사보다 약간 직급이 높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했던 이 목과 도부 말고도 수업에서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경이었었잖아요. 경. 일단 이 경기가 뭐였어요? 경기는 오도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왕이 사는 동네 여기가 경기고요. 그 다음에 수도는 개경이었는데 개경 말고도 다시 여기 태조 때 서경 두었고 그 다음에 성종 때 동경 두었고 그리고 여기 문종 때 남경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이 있었고 특히 이 경에만 풍수지리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서경에는 또 분사제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서경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고구려 계승의식이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려는 어쨌든 특징이 뭐예요? 요거 오도 양계 즉 일반적 행정구역과 군사적 행정구역으로 이원화됐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파견된 주군, 주현보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이 더 많았고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속군, 속현에서는 향리가 실무를 담당한다. 이게 바로 고려가 갖고 있는 지방제도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선을 볼게요. 조선은 드디어 양계가 없어졌잖아요. 전국 고려 5도가 조선은 8도가 됐고 그리고 다시 좀 전에 여기 이 도 밑에 주, 군, 현이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촌이었고 그 밑에 향소, 부곡이었는데 조선 들어오면 이제 주는 좀 더 커져서 부와 목으로 나눠졌고
그 밑에 군현. 어쨌든 부목 군현. 그리고 촌이 사라지고 무슨 면 무슨 리. 그리고 다시 오가 작동법에 의해서 5가구를 연대 책임지게 하는 통제도가 있었고요. 고려 때 있었던 향수와 부엌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방간 어디까지? 예, 현까지 파견됩니다. 자, 팔도에는 일종의 감사인 관찰사, 종이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부목 9년에는 이런 거 이름은 외울 건 없지만 부에는 부윤,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현감 같은 수령 또는 목민관을 파견했죠. 왕의 대리인. 자, 그리고 자, 이들은 관찰사도 그렇고 부목군인의 수령도 그렇고 이들은 철저하게 상피제도와 그리고 자, 이들 임기제도가 있었잖아요. 고려도 상피제가 있었지만 고려 전기 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확히 언제 상피제, 임기제가 있는지는 모르고요. 어쨌든 고려도 있었지만 전기는 아니다. 근데 조선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상피제, 임기제. 자, 이들은 약 1년 360일. 자, 수령은 1800일, 약 5년 임기였고요. 그리고 상피제라는 게 뭐였어요? 자기 출신 지역에는 파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령은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 중앙에 자,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었죠? 그 육조를 모방해서 자, 육방을 두고 토착 세력 향리들이 수령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 향리들이 토착 세력이다 보니 이 수령을 또 여러분 자, 뒤통수 칠 수 있으니까 다시 지방의 덕망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유양소가 있었고요. 유양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 향리를 견제하고 수령을 보좌해주는 도와주는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자, 조선은 여러분 속군 속현이 없잖아요. 조선은 일단 첫 번째 모든 구전에 지방관을 파견해서 자, 드디어 고려보다 더 완벽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서 자, 일부 향촌 자치기구를 자, 둡니다. 이 향촌 자체를 일부 허용했는데 그게 바로 유양소였잖아요. 또는 향소, 향촌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됐죠. 다시 그러면서 유양소를 또 통제하는 경제소 두었잖아요. 경제소는 서울경제 여러분 한자로 이것도 너무 막 썼다. 이제는 다시 잘 써볼까요? 마우스를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 자, 이 서울경제인데 서울에 있을 제자죠. 그래서 바로 그 지역 출신이 어쨌든 중앙 공무원이 됐어요. 머무르기는 자, 한성에 있으면서 한성에 경제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경주 출신이야. 그러면 경주 지역에 자, 유양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양소를 통제하고 그리고 지시하는 바로 이 자, 중앙 집권 제도를 또 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고려보다 조선은 자, 완벽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일부 향촌자치 뭘 두었다? 유양소를 두었다. 그러면서 다시 유양소를 통제하는 자, 경제소를 두어서 자, 완벽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틀 보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자, 일종의 도지사급 자, 고려 안찰사와 조선 관찰사 비교해야 되는데 자, 고려는 그렇게 높은 관직 아니었다. 5품, 6품. 자, 조선은 2품이었다. 그리고 자, 고려는 단기적으로 교대하는 순회직이었고요. 행정기구 없었어요. 근데 조선은 행정기구 있었잖아요. 이들이 자, 근무했던 곳을 뭐라고 한다? 예, 가명이라 부르죠. 가명. 가명이라는 자, 관청이 있었고 여기서 실질적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른 이들 다 지방간인데 소속은 요거 좀 까다롭죠. 경지. 자, 고려 성종 때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문상계와 재밌네. 그 다음에 무상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상계가 바로 뭐였어요? 국가직 공무원이고 무상계는 지방직 공무원이잖아. 즉 중앙에 있는 관리들. 그 다음에 무상계는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었는데 자, 안채사는 지방관이지만 소속은 무상계가 아니라 경직 즉 문상계였다. 문상계.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자, 지방관이었다는 거죠. 조선은 문상계, 무상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그냥 지방관이다. 근데 여기는 안차사는 경직, 즉 문상계다. 그 다음에 이들의 임기는 자, 이들 6개월 임기였고요. 이들은 360일이었고 그 다음에 자, 고려도 임기제와 상피제 있습니다. 단 초기에는 없었다는 거죠. 초기에는 없었다. 정확히 언제 시작된지 모르지만 자, 성종 때부터가 아닐까라고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그런 짐작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조선은 철저한 상피제와 임기제였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고려 관찰사의 임무 볼까요? 사람을 가려서 뽑는다. 즉 수령에 대한 얘기죠. 직분을 다하라. 잘못된 것을 들추어 탄핵하라. 즉 수령 이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자, 자기 도에 있는 자기 관리하는 도에 즉 팔도에 자, 관찰사 있으니까 8명의 관찰사가 있는데 자기가 관여하는 도에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갖고 있으면서 수령을 자, 감치하고 수령을 점수를 매기고 그들의 고가 점수 매겨야 되잖아요. 그 수령이 잘못하면 자, 이들 자, 탄핵할 수 있고요. 지나치게 관대해서 안 되고 먼 곳이라도 꼭 가서 직접 순시하라. 이게 관찰사의 역할. 한마디로 감사죠. 감사. 수령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왕의 명을 받고 실질적으로 자, 왕의 대리인으로서 부목군연에서 관리하는 수령을 감사하는 역할이 이 관찰사잖아요.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 정말 여러분 한능검 정말 최고의 문제예요. 이거는 전공자 수준의 문제였고요. 여러분 이거를 풀려고는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한번만 알아두세요. 자, 수령의 잘못을 살핀다. 자, 민생의 고통을 두루 붙들고 농업과 양잠을 권장한다. 형벌과 송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살피고 형국을 다스린다. 즉 고려 안차사도 그렇고요. 고려의 수령들도 자, 다 행정권, 사법권, 자, 이 군사권 갖고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의 팔도의 관찰사도 그렇고 조선의 수령들도 똑같이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갖고 있는데 단지 자,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 어쨌든 자, 오도에 자, 그 자기가 관여하는 데서 자, 이렇게 형벌, 송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공부 즉 세금과 자, 박물 즉 이런 공납제도 세금이 잘 수납돼서 개경으로 잘 가는지 이것도 관장하는 거죠. 그걸 걷는 것은 수령했지만 자,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했던 것도 자, 통제하는 건 누구였다? 안찰사였죠. 자, 그러면 일단 자, 고려의 자, 최고의 도지사급 안찰사였습니다. 자, 1번 군사 통솔권 당연히 답은 1번이었죠. 자, 다시 2번 출신 지역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선생님 이거 아까 상피지에 있었다며요. 네. 그래서 삼각형하세요. 초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초기에는. 나중에는 있었지만. 자, 그 다음에 임기 2년 아니잖아요. 자, 임기 2년은 조선의 관찰사였죠. 이들은 6개월이었고요. 대부분 3품 아닙니다. 자, 고려 안찰사는 5품에서 6품에 자, 조금 자, 그렇게 고급 공무원 아니었고요. 자, 이제 5번이 문제였죠. 5번. 요즘은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각도에 파견되어 지방을 통치했던 최고 외관. 이들은 자, 외관. 이건 지금 바로 뭐 얘기하냐면 자, 무상계냐 이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상계고 중앙에 즉 경직 서울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자, 이걸 경직 즉 문상계인데 고려의 안찰사는 문상계였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말 풀면 지방과 맞지 사실. 근데 자, 기본 개념 알고 있는지 사실 한국사 검정은 지급은 아니지만요. 자, 1회 때부터 우리가 한 10회 때 자, 1급은 전공자, 한국사 전공자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초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때 요 의도는 바로 자, 문상계냐, 부상계냐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중요한 건 안찰사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조선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 그림은 평양에서 새로 부임한 누구를 환영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뭐, 자, 무슨 이런 부병도 연애도래요. 자, 뭐는, 자, 이게 키워드죠.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렀고, 자, 보통 입품의 호위관리, 그러면 관찰사지 뭐. 자, 그러면 관찰사 간간, 자, 간쟁 본관, 여러분, 간간은 누구 얘기합니까? 예, 사간원 얘기하죠. 사간원. 원은 뺄게요. 자, 사간원. 그 다음, 육조 직계제 실시로 권한. 이거하고는 전혀 이 관찰사와 관계도 없고요. 자,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건 중인들이지, 중인들. 자, 그 다음 관내, 자기 자 도안의 부목군연의 군연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성적 평가했던 이게 바로 자 관찰사잖아요. 자, 출신지인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양소의 풍관을 감독했던 것은 당연히 경제소지보. 경제소, 서울에 있는. 그래서 자, 경제소는 자기 출신 지역의 유양소를 감시하고 그들을 또 통제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찰사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수령과 조선의 수령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들은 이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자, 고려 수령이 해야 되는 5개 업무와 조선의 수령이 하는 7개 업무가 있는데 공통점 볼까요? 자, 농업을 장려한다. 여기도 농업 장려, 뻔하죠. 농경사회니까. 그 다음 치안 확보, 여기도 자 치안 확보 나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 제거. 그 다음 호구 늘려야 돼요. 여기도 호구 쭉 자 마을의 사람들 인구를 늘려야겠죠. 그 다음 부역, 이들 세금 걷었고 자 조세 공납력, 특히 노동력 균등하게 하라 있고요. 재판의 공정 당연히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도의 안차사 밑에 있는 자 고려의 수령이나 조선의 자 팔도 즉 자 이 관차사 밑에 있는 자 이 수령이나 타보다 나름 그 지역의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군사권 갖고 있습니다. 단지 자 이 안차사나 관차사보다는 사이즈가 적을 뿐이죠. 자기 동네에서만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 이제 추가되는 게 2개. 여러분 교육 그리고 군대 정비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선생님 여기는 군대 정비 없나요? 고려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자 고려 때 자 중앙군 지방군 공부했었잖아요. 중앙군은 뭐였습니까? 예, 2군 6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지방군 특히 오도에는 자 소위 주영군이 있었었죠. 주영군. 이 주영군에 자 군대가 3개가 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소위 보승군, 그 다음에 정령군, 일품군 있었는데 이 보승군, 정령군 이게 바로 누가 여러분 지휘하는 거예요? 예, 바로 수령이. 그리고 일품군은 자 노역부대로서 향리가 지휘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들 나름 자 군대 정비하고 군대 관리해요. 근데 이 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군대 정비가 하나 더 확실하게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과 관계돼서 우리 자 이번 주에 그 문제에서 이 향교 관련 문제도 풀었었잖아요. 가로놓기로 기출됐었다는 것도 강조했었죠. 이게 바로 향교였었잖아요. 부목군현에 있었던 국가가 운영했던 자 학교 관리학교 향교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로 한능검에서 이런 걸 꼼꼼하게 물어봤던 문제가 많아요. 자, 이참에 볼까요? 자, 돈의 가에 대한 고가는 자 경국대제에 따라서 연말에 실시하고 다음 7사에 근거해서 이들이 자 이 고가 점수 매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 이 관찰사인데 관찰사가 고가 점수 매기는 누구를? 자 바로 수령. 이건 그래서 수령이 되는 거죠. 수령에 고가 점수 매기는데 이들 고가 점수 매길 때 수령의 7가지 업무에 근거해서 이걸 제대로 했는지 자 농업을 자 잘했는지 호구 늘렸는지 학교 일으켰는지 자 다시 여기 군적을 잘 닦았는지 부역을 잘했는지 소송을 잘했는지 간사함 교활함 이런 간사함 우리들 잘 처리했는지 그러면 자 수령입니다. 관찰사가 아니라 자 감사도배 이거는 관찰사고 주로 직역을 세습한 것은 자 수령 밑에서 실무 담당했던 향리들이고 그 다음에 유양소의 자수는 그 마을에 덕망 있는 인사들이고 자 임기는 평안도 함경도를 제하고 360 이거는 누굽니까? 이거는 관찰사지 관찰사. 그리고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그 지역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물론 관찰사도 그렇지만 정말 임금의 여러분 대리인으로서 백성을 관리하고 백성한테 세금 걷고 이거는 특히 수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자 5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령은 국왕 대신 왔기 때문에 자 백성들은 수령을 고수할 수 없었죠. 왜? 임금을 고수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관찰사가 가서 그들을 고가를 매기고 그 다음에 또 자 암행어사가 파견돼서 이 수령들을 다시 한 왕이 이걸 몰래 보내서 수령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왕이 결정해 줬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수령 밑에 이제 가장 말단 실무 공부 자 실무 담당했던 향리를 알아볼게요. 자, 이들은 둘 다 세습 신분이고요. 직역을 세습한다 이 뜻이잖아요. 지방에서 행정신부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신부는 중인이었죠. 자, 근데 고려는 속군 속현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권한은 강했고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간 파견하게 되면서 조선의 향리의 세력은 약화됩니다. 자, 고려 향리는
보수가 있었죠. 자, 전식과의 토지 외역전. 조선은 보수가 없었습니다. 무보수 세습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들은 아까도 봤지만 군사주의권. 자, 지금 고려에 자, 이 주근현에 있는 지방관들. 자, 이들이 바로 자, 주영군 중에서 보승군, 정령군을 지휘했고, 그리고 이 일품군, 자, 주영군 중에서 일품군은 향리가 했고요. 일품군이 바로 자, 노역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권한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고려는 속군 속현이 많아서, 즉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행정구역이 많아서 자, 향리들이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지만,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간 파견하니까 자, 향리나 자, 토호가 사적으로 농민을 지배하는 걸 금지했죠. 그 다음 둘 다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들 문과도 볼 수 있고, 고려는 문과가 자 없었다. 그게 더 맞죠, 여러분. 고려 망할 때, 고려가 1392년에 망하는데 1390년에 문과가 드디어 실시됐으니 이 고려 때 문과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문과가 없었다 그래도 맞고, 문과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래도 맞고, 그래서 이들은 문과나 작과를 받잖아요. 근데 자, 얼마든지 중요한 건 자, 문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자, 재수과, 명경과 볼 수 있다는 거. 자, 조선의 중인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자, 서울만 안 된 거죠. 서울만. 같은 중인이라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인과 서울은 자, 이게 다르잖아요. 서울의 양반의 첩의 자식들, 그들만 문과 볼 수 없었고, 자, 중인에 속한 향리 볼 수 있었고요. 현실 좀 쉽지 않아서 주로 작가 봤지만 자, 이들 얼마든지 문과, 자, 문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들 자, 고려향리 행정실무 담당했고, 조선은 행정실무 담당했는데 영혼 없는 그냥 여러분 수령 밑에서 육방에 예속되어서 자, 그 실무를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방의 행정실무 담당 맞는데, 고려 향리는 권한이 있었고 조선의 향리는 수령이 그 권한 갖고 있고, 향리는 그냥 그 밑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양소를 둔 이유는 바로 향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둔 거고요. 또한 수령에게는 자, 원학 향리 처벌법을 두어서 자, 이 향리들을 직결 처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잖아요. 자, 관련 문제와 전에 사로부터 보세요. 자, 신라 고려의 향리에서 자, 고려사에 나오는 거죠. 신라말 여러 읍의 토인들을 그 읍을 다스리고 호령하였는데, 토인들이 자, 고려가 통합한 뒤에 그들에게 직호를 내리고 그 고래를 맡게 하니 그 다스린 자를 뭐라고 한다? 호장이라 불렀다. 그 자제는 수도에 머물게 해서 인줄로 삼았다. 이게 바로 자, 고려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기인제도, 인질제도였잖아요. 자, 그리고 자, 왕의 관리를 보내서 감독했고, 자, 성종 때 들어가서 드디어 왕의 관리인 감흑자에게 호장을 통제하게 했다. 자, 오늘 아까 12목 드디어 자, 성종이 12목을 두고 지방간 파견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 향리들을, 즉 호장 향리들을 통제했고, 그래서 결국 이 향리가 여러분 고려 때 자, 상층 향리가 있고 하층 향리가 있는데, 이제 그 상층 향리들이 좀 여러분 다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향리는 자, 고려 초에도 있었는데 특히 향리 제도가 정비된 것은 성종 때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료가 자, 이 향리 제도가 9개로 정비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주부 9년에 이직을 뭔가 고쳐서 병부는 모로, 창부는 모로, 당대 등은 호장으로, 자, 대등은 부호장으로, 뭔가 무슨 자, 호종으로, 또 모는 모로, 모는 모로, 이렇게 9개 등급으로 향리 제도를 정비하는 자, 이 향리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리는 자, 고려 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자, 이들이 나중에 자, 이 성종 때 지방간 파견하게 되면서 좀 더 여러분 향리들이 과거보다는 자, 고려 태조부터 경종 때까지는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지역에서 실권을 갖고 있었고, 성종 때 지방간을 파견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자, 이제 향리들은 자, 직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령 밑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러나 이들 고려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향리가 자, 많은 실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관련 문제 볼까요? 자, 2016년 지방지 구구 문제였습니다.
자, 신라말 모든 읍의 토인으로 그 읍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자가 있었는데,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직홀 내려 토인에게 해당 지역의 자, 일과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를 호장이라고 한다. 자, 호장이 바로 향리. 향리의 자, 직급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향리구나. 자, 그러면 고려말 제지사족이 증가하면서 향촌사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향리를 실권 장악했는데, 자, 이제 고려 말에 이 향리의 물론 집안에서 다시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배층이 되죠. 이들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 신진 4대부죠. 그래서 이제 이 향리하고 그러면 신진 4대부는 다르게 접근해 주셔야 돼요. 이 신진 4대부들은 자, 향리들 집안에서 많이 배출됐지만 어쨌든 이들은 좀 다르죠. 학자적 관료들. 향리를 학자적 관료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답은 1번이었고요. 자, 향리들 호장 즉 향리의 직역을 세습했다. 맞습니다. 자, 뒤가 틀렸죠?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했다. 자, 향리들 대가 받았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들 전식과의 토지 받았죠? 뭐였습니까? 예, 바로 외역전 받았습니다. 자, 3번. 자, 향리들은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였습니다. 왜? 자, 고려는 속현이나 속군이 많았죠? 그래서 실질적 지배자였다. 실질적으로 실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오, 노. 이들 볼 수 있었고요. 문과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제술과 또는 제술업, 뭐 업이라고 불러대고 과라 불러대고, 그 다음에 명경업 또는 명경과. 자,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시죠, 여러분. 자, 제술가는 한문화 쓰는 능력, 술술 쓴다. 자, 쓰는 능력. 자, 쓰는 능력이었고, 명경합은 유격 경제로 시험을 봤는데, 자, 제술가가 특히 가장 우대됐잖아요. 그래서 주로 요 문과 대신에 제술업을 볼 수 있었다. 또는 제술업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문과 볼 수 있었고요. 자, 제술과, 명경과 당연히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호장은 대개 백정이라 불렀다. 아니죠. 백정은 뭐예요? 농민이잖아. 농민. 고려에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 일반 백성을, 즉 농민을 백정이라 불렀고, 조선에 들어가면 그 백정은 도살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백정과 조선 백정은 다릅니다. 자, 이 호장은 중인이고 이 농민들은 일반 평민이죠. 그래서 완전 다르다.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능검에서 나온 조선 향리 문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 나는 자, 팔도의 부목훈련에 박은된 자, 누구입니다? 경국대제에 의하면 임기는 1800일이고요. 원칙적으로 상피제 적용. 그러면 부목훈련에 박은된 자, 누굴까요? 자, 예, 가는 수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지방 관하에서 행정심을 담당했던 자, 나는 누굴까요? 예, 향리죠. 쓰는 거 재밌네요. 자, 호르 때와 달리 요즘은 외역전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우리 월급도 없어. 그러면서 일하고 있어. 우리의 수장을 호장이라 불렀어. 뭐 그러면 어쨌든 자, 고려 때도 이렇게 얘기했고 조선도 자, 초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번 단한 사실 단과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이참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단한은 향리 명단이에요. 향리 명단. 자, 그 다음에 가는 자, 지방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잖아. 소거법으로. 그 다음에 감사 또는 도백은 뭐였습니까? 팔도에 파견된 관찰사였고요. 자, 나 장례원. 여러분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아니, 장례원은 노비 문제 처리했던 곳이잖아.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와나 작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들 문과도 또는 묵과 통해서 여기도 문과 얼마든지 볼 수 있었잖아요. 작가, 여기서 작가 통해서 선발된 것은 바로 누굽니까? 기술관들이죠. 기술관. 중인 중에서 기술관. 통역사, 의사 이런. 자,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한번 하나 문제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경국대전에 이들의 악행을 처벌하는 조목이 있습니다. 수령이 탐욕스러우면 이들도 덩달아 백성을 침해한다. 그러면 수령이 썩으면 누구도 썩는다? 그 밑에 있는 자, 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 향리도 썩는다.
자, 다시 근래 이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역을 모면하고자 하나 만약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면 각고 오리 세전하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혹 두 대나 삼대가 연달아 입역했더라도 자, 향리는 직업을 세습할 수 있었잖아요. 고려 향리나 조선 향리나 직업을 세습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 입역했더라도 정해진 규정에는 그들을 자, 면역 뭔가 역을 면제하는 거 허락하지 말라. 자, 향리에 대한 얘기. 자, 가오에서 공부를 부과하고 자, 징수하는 실무 담당. 자, 최종 실권은 자, 수령이 갖고 있지만 향리 이 실무 담당하고 있고요. 토착 세력입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과 때 여러분이 쌤이 조선 향리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럼 그들 뭘 먹고 사나요? 바로 백성들한테 가난한 백성한테 삥 뜯어먹고 온갖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향촌 주민들에게 위세를 부리기도 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네요. 자, 사신이었어요. 사신을 수행하고 무역에 관여해. 이거 뭡니까? 중인 중에서 통역사들이죠. 통역관들. 여러분 향리나 통역사나 다 중인이지만 자, 업무는 다르잖아요. 다르다. 그 다음에 문과는 응시할 수 있었지만 무과를 통해서 무반직에는 응시할 수, 여기 제가 잘못 읽었네. 자, 문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이들 향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중인 중에 문과를 볼 수 없는 이 리을선지 문과는 볼 수 없지만 무과는 볼 수 있었어. 이건 누굽니까? 자, 중인 중에 서월 양반의 첩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 두셔야 돼요. 이번 시간은 제가 자, 이 지방제도 고려의 자, 지방제도 조선의 지방제도 정리해 드렸고요. 그러면서 다시 자, 가장 맨 위에 있었던 안찰사, 관찰사, 다시 그 밑에 있는 자, 수령 그리고 다시 맨 밑에 있는 향리들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의외로 동용에서 정리가 안 되면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수업 외에 피드백 저희 집 방구석에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좀 전에 잠시 자, 다음 시간에 할 그 예고편이 나갔죠, 여러분.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요거 자, 동국통감 동사가 뭐 피드백 들어갈게요.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